이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좀 체크해야 할 이슈들 보면은 파월 의장, 상원의원, 하원에서 발표가 있고 고용지표 발표도 있고 다음 주 CPI까지 굵직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FOMC 전까지 좀 이런 지표들 어떻게 시장에 미칠 것으로 보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는 제 멘트보다는 그분들 멘트를 먼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최근에 이번까지 올라가면 이제 500bp인데 1년에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도 지금 CPI가 6%라는 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앞으로는 경기에 신경 쓰면 된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그리고 CPI가 어떻게 나오든 고용 지표나 CPI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완화될 거고요. 네. 파월 의장도 디스인플레이 이번에 뭐 혹시라도 디스인플레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조금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 변동성 요인이지 크게 방향성을 바뀌지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그보다는 4월 달 나오는 고용 비용 지수가 있거든요. 고용 비용 지수요. 분기에 한 번씩 발표되거든요. 네. 1분기에 그거에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 갇히는 조종작,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있는 작. 그러니까 상방으로도 막혀 있고 하방으로도 막혀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종목을 놓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정말 큰 이슈가 났을 때, 그러니까 즉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에 금리 인상을 중지한다. 이런 뭐 큰 변화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고 지금은 뭐 그렇게 신경 써도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전부 신문에 이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게 좀 필요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뭐 2차 전지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시장은 뭐 그런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제가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시장 지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데이터도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이 최근에 PPT 잘 안 갖고 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만큼 미국 증시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더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종목 장세라고 이야기하신 만큼 좀 종목들을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24일에 특집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주주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방송의 장점이다. 단점은 종목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요.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AS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막 얘기하고 나서 그 종목을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중간중간만에 이제 AS도 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때문에 지난 24일 날 저희가 특집 방송했던 제 종목만 또 김동엽 대표 종목까지 얘기하면 제가 또 오바니까 제 종목만 제가 AS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요. 최근에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이겁니다. 신용장고인데요. 이게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 좀 드리지만 이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 아니죠. 그러네요. 1조 7천억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장고가 이렇게 올라오는지 아니면 여기에 스마트머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마트머니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스마트머니가 올리고 있는 뭐 일단 계속 가는 섹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부 이익실현 하면 스마트머니가 신용장부터 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하락 변동성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1조 7천억은요. 작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 이래로 단기적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4월 이제 주총 이후에 어떤 굵직굵직한 이제 그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 4월 달 주총을 좀 보자 그랬고요. 최근에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면 강력한 모멘텀이 없으면 안 가요. 2차 전지 소재도 그렇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는 좀 덜한데요. 소재가 없으면 바보예요, 바보. 왕따 당하는 느낌. 예.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이에요. 그런 차별화 장세죠.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대화할 때 이런 얘기 혹시 했죠. 이러다가 정말 지수는 박스권 갇히면서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걸려버렸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를 갖고 있는 쪽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주주 가치나 아니면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서 된다. 그리고 좀 길게 천천히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2차 전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쪽에 너무 쏠려 있으면 또 이쪽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시켜서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24일 날 특집 방송했던 그 종목들을 한번 AS를 해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일단은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볼까요? 네. 1위부터 5위까지 보니까 잘 갔죠.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이게 상위권이 그러네요. 선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방했고요. 우리가 이제 1위에 클래시스하고 우리 HPSP 할 때 막 네. HPSP 할 때 그 뇌피셜 얘기했잖아요. 조피셜 막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거 채팅장에서 나올 때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하냐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그렇던 HPSP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17%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무작정 비난하지 말고 아니면 딴지 걸지 말고 공부를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위권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6위에서 10위권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아나 LG와 LG화학동을 올라가니까 한 10%대 올라왔는데요. 예. KTNG나 현대건설기가 유한양 이런 쪽은 조금 부진하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상위권 쪽이 좀 세고 그다음에 6위부터 10위까지. 8위에서 8, 9, 10이 좀 약하고 1위에서 한 7위까지가 좀 세요. 근데 그 종목들의 특징을 보니까 대부분 다 그 2차 전지 소재, 리튬 관련한 거든지 아니면 지배 구조의 그 대주주 지분이 바뀌든지 지금 SM하고 똑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서 대표님 그러면 여기서 한 6종만 골라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LG화학, 기아, 그다음에 1위에서 이렇게 5위까지 중에서는 하나만 빼면 될 것 같아요. 뭐 뺄 것도 없지만 뭐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낮은 형태의 종목들 좀 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딴 거 다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오토웨버가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정도 뭐 다 좋지만 어쨌든 요걸 빼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 6종목을 모아주면 클래시스, 삼성엔지니어링, HPSP,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LG화학 요 정도까지면 가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신용장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많이 올라간 주식을 좀 살려고 한다면 조금 눌림목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배구조의 성격이 예전처럼 막 은행주야 지배구조, 뭐 배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못 가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보실 때 조금 지분구조, 그다음에 대주주, 그다음에 좀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예전에 화학 업종이 아니라 이제 리튬 관련주, ESG 관련주, 포스코홀딩스도 보면 리튬 관련주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스토리가 돼가고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흐름이 바뀌는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너무 뻔하게 뭐 은행주 배당 많이 준다 이거는 좀 이제 앞으로의 주주 가치의 흐름에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6종목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최선호주잖아요. 6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그러면 뭘 택하시겠어요? HPSP를 말씀하시겠어요? 그 우리 MC 분께서는 그 자식이 한 6명 있어요. 근데 그 손가락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이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제 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성향에 따라서 뭐 조금 무거운 주식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삼성엔저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좀 가벼운 주식을 하면 아무래도 클래시스나
그 HPSB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예. 부담스러운데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난 좀 가볍고 시가총액 좀 작은 주식 한다 그러면 시가총액 작은 주식하고 예. 좀 무거운 주식 한다, 안정적으로 한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 대표님이랑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오면서 저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판 니프티 50 장세로 가면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 대비해서 뛰어난 거는 제가 2차 전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애에도 여러분들 제가 방송 나와서 계속 그랬잖아요. 아마 1년 뒤면 2차 전지의 전체 시가총액이 반도체를 넘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장애에도.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석의 영역을 떠났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소재주보다는 완성 쪽으로 가겠습니다. 완성 쪽으로. 예. 예. 그리고 소재주는 조금 더 이제 한 템포 호흡을 좀 하고 좀 기다렸다가 좀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가지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제가 물론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항상 주가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해 보니까요.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또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가고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은 빼지 말 때 타이밍적으로는 너무 쫓아가는 매수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소재 쪽이고 아직 부품 이렇게 완성 쪽은요 외국인 평균 단가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처럼 리튬 쪽 새롭게 바뀌는 쪽도 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면 요즘은 금양이나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에코프로 얘기 안 하면 너무 무섭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왕따 당한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좀 쉬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봐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좀 코스닥 쪽 중소형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는 종목별로 차별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강력 올해장은 그러니까 제가 급등주라고 얘기하는데 급등주 중에서 여러분들 강력한 모멘텀이나 성장 트렌드 스토리를 안 갖고 급등하는 거 봤습니까? 작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종목인 종목 말고 정말 성장 스토리 그리고 글로벌 한국이 경쟁력이 되는 종목들만 좀 선별해 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